내 친구 박보살 이야기 3편이에요.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박보살의 만행이고 오늘의 목적은 박보살 이미지 실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박보살을 더 좋아하라 해주시니 박보살 뒷담화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박보살은 일반 인간은 좀 다른 재주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가끔 박보살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굴복시켜요. 얼마 전 친구 생일에 박보살과 저를 포함해 5이 모여서 저녁 메뉴를 고르는데 박보살이 뭐 먹고 싶냐 묻는 거예요. 전 당연히 고기를 외쳤죠. 전 육식주의자, 채식 따윈 버려. 진심 쭈꾸미 삼겹살이 너무 땡기는 날이었어요. 근데 박보살이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오늘 고기 먹지 마, 큰일 나 이러는 거예요. 저 박보살 말에 좀 잘 쫄아요. 굴욕적이지만 박보살의 포스는 대박. 그래서 그럼 뭐? 순한 양이 되어 물었죠. 회 먹으러 가자. 오늘은 회 먹는 게 낫지 싶다. 뭔가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박보살의 말투. 군말 없이 따라갔지만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제가 단 한 가지 가리는 게 바로 회였습니다. 그래도 전 씩씩하게 스키다시로 나온 소라랑 새우들 다 까먹고 매운탕 한 뚝배기에 공깃밥 2그릇을 먹었죠. 박보살과 다른 친구들은 회를 맛있게 냠냠. 근데 너무 어이없게도 밥값은 뿜빠이였어요. 아니 더치페이. 아니 회 먹으면 매운탕 공짜잖아요. 전 밥 2공기 먹고 25,000원을 냈어요. 이런 슈발스러움. 밥 먹고 나와서 인연들이 또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 차 좁아 터지고. 그래도 생일인 친구 때문에 금오산에를 갔어요. 거긴 파전 완전 짱이에요. 전 사실 그거 먹고 싶어서 간 걸지도 몰라요. 에휴, 밥 2공기 비우고 디저트로 파전. 금오산에 가는 길에 제가 박보살한테 물었어요. 박보살, 근데 왜 오늘 고기 먹으면 안 돼? 박보살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 회가 땡기더라고. 이런 망할년, 똥물에 튀길년. 이건 또 저번 주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3명의 친구가 있어요. 한 명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 친해진 박보살, 그리고 대학교에서 만난 또 한 명. 이렇게 3명은 정말 베프를 뛰어넘은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이 3 여자는 저 때문에 서로 친해져서 이젠 지들끼리 제 뒷담화를 까는 지경에 이르렀죠. 얘들이 저 다단계라고 하면 할 수 있고 제 적금깨라고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낄 수도 있을 정도? 얘네랑 함께라면 신라면, 삼양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린 영화를 보러 갔죠. 주로 대구 만경관을 애용해요. 연인들이나 갈 법한 VIP 상영관에서 영화를 즐깁니다. 영화관에 갔는데 전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박보살은 액션, 호러,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해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로 하고 제가 이겼어요. 올레! 박보살 패배자! 잔뜩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전 티켓팅을 하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박보살이 야, 저게 저 아줌마가 너 쳐다봐. 아는 사람이야? 이러는 겁니다. 응? 누구? 누가 쳐다봐? 전 동그래진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 거렸죠. 그때 갑자기 박보살이 저기 빨간 목도리 하고 안 보여? 한여름에 무슨 목도리 이러면서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이런 샹. 아무도 없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박보살란의 손가락.
전 박보살이 뭐 보일 때 제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박보살은 제가 쫄았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는 이끼 안 보면 확 저 아줌마한테 너네 집 따라가라고 한다. 그래 이년아, 네 처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까 그 아줌마 보인 거 구라친 거 맞지? 미친 여자야! 그랬더니 박보살이 하는 말. 앞에 팝콘 사던 네가 예쁘다고 했던 여자애 따라다니던데. 우린 어디 가면 멋있는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쁜 여자를 찾자. 야야, 저 여자 예쁘다. 아, 이런 스타일. 전형적인 열폭 오크녀들입니다. 예쁜 여자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단지 우리들의 유전자를 저주하는 거죠. 뭐? 진짜? 에이, 거짓말. 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제 동공은 확대되고 제 콧구멍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벌렁거렸어요. 인연이 눈에 뭐 보인다고 할 때마다 전 통통한 암탉녀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돋는다 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박보살이 그런 걸로 거짓말 안 한다 붕신아, 진짜 맞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기다리던 엘리베이터가 와서 탔어요. 근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제가 예쁘다고 했던, 팝콘을 사고 있던 빨간 목도리에 영가가 따라다닌다는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탄 거예요. 그럼 이 엘리베이터 안에 그 빨간 목도리가...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마 우리가 같은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럼 영화관 안에서도 같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었지만 박보살을 제외한 저희 셋은 영혼이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눈치 없는 박보살이 하는 말. 야, 저기 있네 저기. 저희 셋은 응? 뭐라고? 못 들은 척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년아, 저기 보라고 저기. 지금 나 보고 있어. 웃네? 빨간 목도리 영가가 자기를 보고 웃었다고? 웃네? 라고 대놓고 말하는 박보살입니다. 전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왠지 무언가를 지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차라리 박보살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게 나을 뻔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100%의 진실이란 걸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예쁜 여자애가 친구한테 나 영화 티켓 모으니까 아까 우리 영화표 줘. 이랬어요. 친구가 영화 티켓을 건네주고 예쁜 여자애가 그걸 받아서 지갑에 넣는 순간 그 지갑을 쳐다본 제 눈을 정말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예쁜 여자의 지갑 안에는 어떤 아줌마와 그 예쁜이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예쁜이의 엄마인 듯한 아줌마의 목엔 빨간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전 내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엄마가 가르쳐준 광명진언을 외워야 한다, 외워야 한다. 옴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여기서 잠깐. 다른 분이 광명진언 언급하셨던데 제가 방금 한 게 광명진언이고요. 마음을 가다듬으실 때나 가위에 눌렸을 때 평상시에도 습관처럼 외우시는 게 좋대요. 소리내서 읽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마지막에 흠을 숨 내뱉듯이 하셔야 한대요. 옴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이 문장을 3번 하시면 돼요. 위에 써놓은 것처럼요. 스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쁜 꿈을 꾸셨을 땐 지장보살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무한반복. 참고로 님들아, 전 수능 치기 직전에 광명진언 계속 중얼중얼 했는데 수능 개망했어요. 역시 노력하지 않는 자에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몇 시간 같은 몇 초가 흐르고 우린 2층 주차장에 내렸죠. 내리자마자 박보사를 제외한 우리 셋은 깨!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툭툭 털었어요. 겁 많은 우린 박보살한테 아까 그 아줌마 설마 혹시 내 뒤에 있냐고 어디 갔냐고 막 묻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까 내릴 때 돌아보니까 그 여자 등에 엎여 있더라.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딸이 걱정돼서 왔나봐.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박보살님. 아마 내가 그 예쁜 여자의 지갑 속 사진을 못 봤다면 이것도 박보살의 만행으로 기억될 뻔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에피. 박보살은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면 싫어합니다. 마치 엽기적인 그녀에서 지연 언니처럼 제가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라고 하는 여자. 진심 짱남. 전 다른 건 다 관대한데 먹는 거에 좀 예민하거든요. 좀 예전 일인데 박보살과 제가 고등학교 동창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가 반찬을 정말 예술로 하세요. 미친 맛이죠. 밥 없는 날은 반찬만으로도 한 통 다 먹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서 쌀하고 반찬 재료 사다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집에서 뭘 먹으면 잘 체하는 겁니다.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암튼 그날 박보살은 친구랑 맞고를 치고 전 또 냉장고 기웃기웃 뒤적뒤적. 드디어 찾았어요. 제 사랑 뱅어포 무침. 뜨거운 밥 위에 뱅어포 무침 한 젓가락 딱 올려서 냠냠 하려고 하는데 언제였는지 박보살이 제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먹지 마라잉. 뱅어포 무침을 놓칠 수 없는 전 왜 I'm hungry 라고 해도 팔자에도 없는 애교를 부렸지만 너무나도 단호한 박보살 때문에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박보살이 나가서 해물찜을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놀다가 집주인 친구는 엄마 가게에 간다고 하고 빠빠이 하고 박보살과 저는 해물집 집으로 고고고. 가는 길에 박보살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친년, 그런 집에서 밥 처먹고 돌아다니까 체하지. 난 너무 어리둥절해서 왜? 왜? 그 집이 왜? 하며 물었어요. 박보살이 그러는데 그 친구 집에 영가가 정말 득실득실 거린다는 거예요. 완전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영가들이 바글바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물 한 잔이라도 잘못 마시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해요. 다시는 그 집에 가서 밥 먹지 말라고 아주 홍군형이 났어요. 그동안 전 제 이 몹쓸 소화력 덕분에 그냥 체한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박보살 말로는 그게 도깨비터라는 건데 도깨비터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의 죽어서 나오거나 미쳐버리거나 잘 살던 집도 망한다고 합니다. 정말 운때가 맞는 사람은 들어가면 엄청 큰 부자가 되고 하는 일도 잘 풀린다고 해요. 하지만 잘 되는 거 바라고 들어갔다간 정말 큰일 치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집에 사는 친구는 어떨까?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그날 밤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보살이 그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다고. 너네 집에서 박보살이 영가들을 봤는데 몰랐냐고.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사실 우리 가족 전부 다 귀신 봐. 헐, 어째서 나오지 않느냐고 얼른 나오라고 했더니 아직은 사정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엄청 싸게 구했다며. 처음부터 도깨비터라는 걸 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보살도 그 친구한테 얼른 나오라고 설득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친구의 남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봉고차에 치여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충격에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한참 계시고 아버지는 뇌경색이 오셔서 수술하셨습니다. 박보살과 저는 계속 친구를 설득해서 결국 친구네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정말 다행스럽게 지금은 어머니께서 다시 일하시고 아버지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그리고 제 착한 친구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이뤄서 공구학번이 되었어요. 지금도 만나면 제 친구한테 한 번씩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박보살이 처음 집에 왔던 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말을 듣고 나왔더라면 동생이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아마도 동생은 좋은 곳으로 갔겠죠? 제 친구가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고 더 크고 단단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편이 끝났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4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